세계 석유 매장량 4위. 이게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이란이에요. 원유를 그렇게 많이 깔고 앉은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공무원 월급도 제때 못 주고 있어요. 1달러가 현지 돈으로 175만 리알이에요. 빵값은 1년 만에 70% 올랐고요. 빵 하나 사려고 줄 서는 동네가 된 거죠. 거기에 이번 주엔요. 트럼프가 이란 기뢰선 28척 전부 바다 밑으로 가라앉혔다. 이렇게 SNS에 올렸거든요. 자기 군함 한 대도 못 지킨 거예요. 산유국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호구가 됐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에선 이 부분을 잘 안 알려주거든요. 세계 4위 매장량을 갖고도 국민한테 빵 하나 제대로 못 먹이는 나라. 오늘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짚어볼 건데요. 미국이 봉쇄해서 이 꼴이 난 게 아니에요. 봉쇄는 마지막 한 방이었고 이란은 이미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자, 시간부터 짚고 갈게요. 4월 12일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하고 이란이 21시간을 붙어서 협상했거든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두 나라 고위급이 얼굴 맞댄 건 이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결국 깨졌어요. 협상 깨지자마자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한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4월 13일 미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밤 11시에 봉쇄가 실제로 걸렸어요. 뉴스에선 이 부분을 잘 안 알려주는데 협상 결렬부터 봉쇄 개시까지 딱 하루만이었거든요. 그리고 봉쇄 개시 당일에 트럼프가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려요. 이란의 기뢰 부설선 28척을 모두 바다 밑에 가라앉혔다. 기뢰 부설선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바다에 지뢰 씹는 배예요. 그걸 28대를 다 수장시켰다는 거죠. 60대 되신 분들이 아끼시던 차 한 대 폐차장 보내도 속이 쓰리잖아요. 근데 그 차를 한꺼번에 28대를 폐차장으로 넘긴 셈인 거예요. 그것도 세계 4위 산유국이 자기 앞바다에서요. 숫자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트럼프는 28척이라고 했는데 미군 중부사령부 센트콤은 공식 발표에서 이란 해군 함정 100척 이상을 파괴했고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돌이킬 수 없는 쇠퇴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미 국방부 당국자도 3월 초에 이미 20척 이상 격침 발표를 해둔 상태고요. 그러니까 28척이라는 건 한 번에 벌어진 게 아니라 2월 28일 미 이스라엘 합동작전이 개시된 뒤로 6주 동안 차곡차곡 쌓인 결과인 거예요.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요. 이란 소형 고속정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벌떼처럼 덤비는 게 이쪽 전술이거든요. 근데 미군이 A-10 워트호그라는 공격기를 띄워서 1분에 3,900발을 쏘는 기관포로 쓸어버려요. 바다에선 구축함 USS 프랭크 E. 피터슨하고 USS 마이클 머피가 호르무즈 안쪽으로 들어가서 기뢰 제거 작전을 돌리고 있고요. 호르무즈를 하루에 130척씩 드나들던 배가 봉쇄 걸리고 나서 딱 17척으로 줄었어요. 산유국이 자기 집 앞바다 드나드는 배도 관리 못하는 그림이 된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시더라고요. 그럼 이란 해군이 완전히 끝났냐? 그건 또 아니에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보도 보면 혁명수비대 소속 소형 고속정 60% 이상은 아직 작전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괴멸이라는 말은 좀 과장이 섞여 있는 거고 그래도 정규 해군 한 축이 통째로 날아간 건 팩트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란이 망한 첫 번째 이유일까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요, 군함보다 먼저 박살난 게 있거든요. 바로 이란 국민들 지갑이에요. 자, 두남 얘기는 그렇다 치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산유국이면 국민들은 최소한 기본은 먹고 산다고. 근데 이란은 그게 아니거든요. 숫자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 환율부터 볼게요. 2025년 3월에 1달러가 이란 돈으로 100만 리알을 넘겼어요. 그것만 해도 난리였는데 불과 10개월 만에 1달러가 175만 리알이 돼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요. 우리 돈 1,300원짜리 사탕 하나 사려고 이란 사람들은 현금을 양동이로 퍼나르는 상태인 거예요. 지갑이 의미가 없어져요. 세계에서 가치가 가장 낮은 돈이 바로 이 리알이거든요. 그러면 이 환율이 국민 생활에 어떻게 들러붙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2025년 10월 이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6%였어요. 근데 먹는 거,
이게 70%가 넘게 올랐거든요. 작년에 10,000원짜리였던 장바구니가 올해 17,000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1년 만에. 우리나라 물가 2~3% 올랐다고 허리띠 졸라매는데 이란은 70%예요. 그래서 어떤 풍경이 벌어지냐. 빵 하나 사려고 동네 빵집 앞에 줄을 서요. 60대 어머님이 손주 간식 하나 쥐어주려고 1시간 줄 서서 기다리는 그림이에요. 이란 국민 중 빈곤선 이하에 떨어진 사람이 적게 잡아 22%, 많이 잡으면 절반이에요. 4명 중 1명, 혹은 2명 중 1명이 하루 끼니도 제대로 못 때우는 수준인 거죠. 세계 3, 4위 원유 매장량을 깔고 앉은 나라에서요. 공무원 월급 얘기, 이거 진짜 소름 돋아요. 잠깐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풀어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시더라고요. 이게 미국 제재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란은 원유 수출 자체는 오히려 늘었거든요. 2024년 하루 150만 배럴에서 2025년엔 160만 배럴까지 뽑아 올렸어요. 9월엔 213만 배럴까지 갔고요. 문제는요, 제재 때문에 제값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너네 어차피 우리 아니면 팔 데 없잖아 하면서 싸게 후려쳐서 사가거든요. 기름은 퍼올리는데 나라 금고엔 제대로 된 달러가 안 꽂혀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터진 일이 아니에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로 40년 넘게 쌓인 제재, 그 위에 자국 화폐 관리 실패, 거기에 2026년 2월 전쟁까지. 이번 미국 봉쇄는요, 그냥 마지막 한 방이었던 거죠. 이란은 밖에서 두들겨 맞기 전에 이미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세 번째 호구 지표. 이건 정부가 직접 퍼뜨린 거예요.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세 번째 호구 지표. 이건 미국이 때린 게 아니라 이란 정부가 자기 손으로 터뜨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시더라고요. 작년 말부터 이란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요. 2025년 12월 28일부터 이란 31개 주, 그러니까 이란 전 지역에서 동시에 경제난 시위가 터져 나왔거든요. 일부 대도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한꺼번에 더는 못 살겠다 하고 거리로 나온 거죠. 그 와중에 더 놀라운 뉴스가 이번 주에 또 나왔어요. 4월 12일 포춘지 보도인데요. 이란 당국이 공무원 월급 지급에 차질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어요. 쉽게 말하면요. 공무원 교사 월급을 제때 못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로 치면 동사무소 직원, 학교 선생님이 다음 달 월급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회가 제일 먼저 무너지는 신호가 바로 이거예요. IMF가 내놓은 전망도 같이 보시면요. 이란은 2025년 경제 성장률이 거의 제로였고 2026년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선다고 봐요. 2년 연속 뒷걸음질 치는 거죠. 거기다 올 2월 28일에 미국이 에픽 퓨리 공습을 시작한 뒤로 이란 물가는 또 40%가 한 번에 뛰었어요. 작년에 이미 식품 70% 오른 나라에서 전쟁 터지니까 또 40%가 얹힌 거예요. 빈곤선 아래 인구가 국민 절반까지 올라갔다는 통계도 나와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기막힌 게 뭐냐면요. 이 와중에도 혁명 수비대랑 성직자, 그러니까 윗선은 자기네 자체 예산으로 월급 꼬박꼬박 받고 잘 돌아가거든요. 밑에 있는 일반 공무원, 학교 교사, 이 사람들 월급만 밀리는 거예요. 국민은 굶는데 지도부 지갑은 멀쩡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미국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1979년에 이슬람 혁명 일으키고 반미로 돌아선 그때부터 시작된 체제 선택. 이게 47년 동안 누적돼서 지금 국민 목을 조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국민 먹고 사는 문제보다 지도부 이념이 우선이었던 나라. 그 결과가 지금 31개 주 시위, 공무원 월급 차질로 터져 나온 거예요. 능력 없는 지도자가 나라를 어디까지 끌고 내려가는지 이란이 지금 전 세계 앞에서 생중계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이게 이란만의 얘기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랑 직접 연결돼 있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4위 산유국 이란이 호구된 계단이 딱 3개였죠. 첫 번째, 자기 앞바다에서 분함 28척이 수장됐고요. 두 번째, 1달러가 175만 리알까지 가면서 빵값이 1년 만에 70% 뛰었어요.
세 번째, 공무원 월급도 제때 못 주고 31개 주에서 시위가 동시에 터진 거죠. 근데요, 이게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거든요. 호르무즈를 지나는 원유 중에 12%가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량이에요. 봉쇄 취합성 점수가 5.3으로 인도랑 같이 세계 최상위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저기가 막히면 우리 주유소가 제일 먼저 흔들린다는 얘기죠. 실제로 봉쇄 당일에 국제 기름값 기준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99달러에서 103달러로 하루 만에 7% 뛰었어요. 미국 주유소 휘발유는 한 달 새에 벌써 13%가 올랐고요. 이게 한국 주유소 기름값이랑 겨울 난방비로 번지는데 보통 2, 3주 걸려요. 이란 얘기로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지갑 얘기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선 한국 주유소 기름값이 언제부터 오르는지 그 타이밍을 집중해서 짚어드릴게요.